퇴직한 은행 지점장, 경조사비로 허덕이다. 은퇴 후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퇴직하면 여유롭고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저 역시 예전에는 직장 은퇴 이후의 삶이 공기 맑은 곳에서 유유자적, 꽃 구경하며 지내는 모습일 거라 상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직접 겪거나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특히 꽤 괜찮은 직책에서 퇴직한 분들일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지출 폭탄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비 부담이에요. 회사 다닐 때야 법인카드나 대인관계 맺어둔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런저런 경조사를 자연스레 챙길 수 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명함도 없고 내가 과연 어디까지 챙겨야 하지? 하는 애매함에 빠집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3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현직에 계신 분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이미 퇴직하셨다면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전직 은행 지점장의 폭탄 경조사비. 첫 번째 사례는 제목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전직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예요.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좋은 평가를 받고 지점장 자리까지 오르셨죠. 사회적으로 인맥도 많고 특히 은행 지점장은 지역 사회에서 꽤나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오너, 지역 유지, 동창 등 인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결혼, 환갑잔치, 자녀 졸업식 등 각종 경조사를 이유로 초대장을 계속 보내오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회사 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도 환영받고 때론 회사 차원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거나 은행 지점장님 오셨다며 대접을 해주기도 했죠. 문제는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는 개인이 된 후에도 옛날 인맥이 건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분들 행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매번 가려면 축의금이며 각종 부수 비용이 만만치 않네. 결국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조사비 지출은 점점 커지고 정작 본인이 써야 할 생활비는 줄어들어 매달 적자가 쌓이더랍니다. 이 지점장님은 결국 원치 않았던 재취업을 찾아보게 되셨대요. 일부러 작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컨설팅 쪽에 자문을 나가서 소소하게라도 수입을 만들어야 경조사비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 인맥으로 인한 지출을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은퇴하면 인간관계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사 구분이 애매해져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55세 퇴직 공무원의 경조사 외면. 두 번째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공무원분의 사연이에요. 이분은 공무원 생활 동안 사람들과 특별히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적당히 예의를 지키는 정도로만 소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 후에 큰 지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 각종 친목회나 동호회 등에서 자네도 이제 시간 많지? 하면서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본인을 직장 동료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조사에 참석하면 사무실에서 단체로 축하금을 내거나 선배 후배가 분담해서 한 번에 전달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죠. 이분이 고백하더군요. 처음에는 축의금을 적게 내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많이 내려니 부담되고 결국 계속 경조사 축의금이 부담되니까 사람들을 슬슬 피하게 되더라고요. 초대장 받으면 안 갈 수 없고 가긴 싫고 결국 꽤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거리를 두면서 외로워졌어요. 결국 이분은 거듭된 경조사 초대를 대부분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점점 좁아지니 오히려 마음은 불안해지고 내가 과연 사회에서 잊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느낀 건 경조사라는 게 결국 인간관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에요. 가면 비용이 들고 안 가면 외면받는 것 같아 괴롭고
은퇴 후에는 이런 딜레마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3회사 임원으로 퇴직한 60세의 체면 지키기 딜레마.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은퇴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임원까지 지내셨으니 노후 자금도 넉넉할 거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실제로도 퇴직금이 꽤나 많았고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도 해놓으셨다네요. 문제는 이분에게 따라붙는 체면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면 주변에서 기대하는 격도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큰 경사가 있으면 임원까지 하신 분이 이 정도만? 하는 은근한 시선이 부담이 되는 거죠. 가령 동창회에서 누가 결혼식을 올려도 예전에는 회사 이름을 달고 가거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가서 단체로 축의금을 전달했으니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인 이름 석자로만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임원 이미지 때문인지 최소 몇십만 원은 해야 체면을 차리는 듯 하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참 씁쓸했어요. 매번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내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뚝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재테크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매달 경조사비 예산을 따로 잡아야 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사회적 체면이 의외 은퇴 후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임원급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던 분들이 은퇴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서 경조사비를 무리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죠. 은퇴 후 경조사비 부담 어떻게 대응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보고 나면 은퇴하면 경조사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간단히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볼게요.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세워라.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혹은 매달 경조사비나 모임 비용 같은 지출 예산을 따로 책정해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달에는 이미 예산을 썼으니 이번 모임은 조금 축소해서 가야겠다는 식의 자기 기준이 생깁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라. 모든 초대장에 다 응할 필요는 없어요. 친밀도와 중요도를 나눠서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경조사는 꼭 챙기되 단순히 옛날에 스쳤던 인연까지 다 챙기려다 보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지나친 욕심은 오래된 관계까지 소원하게 만들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체면보다 실질을 우선하라. 특히 높은 직급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기대치 때문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번 체면 지키기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며 경제적 여건에 맞춰 지출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퇴직 후 새 수입원을 마련하라. 아예 새로운 수입원이 있으면 경조사비나 대인관계 지출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 재취업을 고민했던 것처럼 시간제 알바나 자문, 강의 등으로 소소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미리 모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만의 기준을 말로 표현하라. 경조사를 축소하거나 참석 자체를 줄여야 할 때가 있으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혹은 요즘 형편이 좀 그래서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 좋아요. 무조건 숨어버리거나 연락을 끊으면 오해만 커지기 쉽습니다. 필요하다면 요즘 한 달 예산이 빠듯해 내가 마음은 가지만 축의금이 많이 못 미쳐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솔직히 말하는 편이 서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한 은행 지점장 경조사비로 허덕이다. 은퇴 후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라는 타이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은퇴하면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레 지출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오히려 늘어나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그중 경조사비는 인간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함부로 줄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감당하기도 어려운 난감한 지출이 되곤 합니다. 그래도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준비를 해두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행복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이니까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적당히 여유롭게 그래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적절히 함께 나누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라봅니다.